안녕하십니까. 돈 안 들이고 건강해지는 통철의학 성형외과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다이어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 세계를 비롯해서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또 실패를 하고 또 요요 현상을 겪고 다이어트가 매년 새해의 숙제이면서 또 다른 새해의 또 숙제가 되고 반복이 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다이어트란 것은 끝없는 숙제일 수밖에 없고 365일 다이어트 한다는 것이 우스개 마냥 소리가 되지가 않는 것이 왜 그럴까요? 이런 이유를 우리가 한 번씩 살펴보고 그리고 왜 이렇게 살이 찌는가 이런 이유를 좀 근본적으로 파헤쳐 보면 우리가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알지 않겠나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이란 게 있죠. 우리가 피부에 피하 지방 살이 있습니다. 물론 복부 비만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살들이 왜 찌는가를 먼저 파헤쳐 봐야 됩니다. 이 살이 찌게 되는 원인은 당연히 많이 먹어서 생기는 것일 건데요. 왜 많이 먹게 됐느냐 이 얘기죠. 그 전에 그 원인을 살펴보면 대부분 다이어트를 하시기 전에 한 번씩 머리가 핑 돈다라는 거를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제 그것이 기립성 저혈압인데요. 아침에 침대에서 갑자기 일어설 때 아니면 목욕탕에서 갑자기 일어설 때 이렇게 체위 변동을 해서 일어설 때 어지러운 게 이제 기립성 저혈압이 되는데요. 이 기립성 저혈압은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저혈압이 있는 것은 부신 피로 증후군 때문에 생깁니다. 결국은 부신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보조 배터리고 우리 보조 배터리마저 많이 없어져서 결국 당을 충전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 몸에 에너지가 너무 없다 보니까 당을 충전하게 되고 그러면 지방이나 단백질보다 왜 탄수화물인 당을 먼저 충전하게 되냐면 바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에너지가 없을 때 뭔가 바로 써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기라든지 기름진 것보다는 달달한 케이크라든지 뭐 콜라 이런 것이 먼저 땡기는 이유가 이것은 바로 급속 충전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당 충전을 하다 보니까 살이 찌게 되는 거죠. 이런 부신피로가 생기는 이유는 결국 우리 몸의 에너지를 과소비를 하게 되는 이유 때문입니다. 실제 그 전에 먹는 음식들은 적거나 먹었던 음식을 빨리 먹어서 소화가 잘 안 되고 설사가 돼서 먹었던 음식이 100이라면 실제 장으로 들어가는 게 뭐 50도 잘 안 되는 에너지가 흡수력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 입력이 적은 것이고 들어갔던 에너지가 우리 몸에 저장이 되어서 잘 쓰여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잘 때 실제 에너지로 쓰이는 그런 저장 시간 밤 11시부터 4시 사이에 잘 자질 않고 새벽에 잔다든지 늦게 잔다든지 하면 불규칙한 수면으로 인해서 실제 먹었던 에너지가 자는 동안 모발로 자는 동안 손톱으로 이렇게 가지 않는 거죠. 또 쓰는 에너지는 많을 때 예를 들어서 감각으로 많이 쓰거나 또 생각으로 많이 쓰거나 움직임으로 많이 쓰거나 보통 감각으로 많이 쓰시는 분들은 움직임이 좀 덜 할 수가 있고요. 움직임을 또 많이 쓰는 사람들은 생각이 또 적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출력이 많으면 에너지를 많이 쓸 수밖에 없고 모질한 에너지를 부신이 채워져 가지고 부신 피로 증후군이 생기게 되고요. 그때부터 당이 땡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달달한 게 땡긴다. 스트레스 받았을 때 단 거가 먹고 싶더라. 아니면 햄버거라든지 피자를 먹고 나니까 너무 행복하더라. 이런 식으로 자기 위안을 삼으면서 계속 이제 살을 찌우게 됩니다. 그런데 먹었던 에너지를 그만큼 쓰면 이제 살이 찌질 않는데요. 먹었던 에너지를 그만큼 쓰질 않고 편하게 TV를 본다든지 늦게 동안 게임을 한다든지 감각 에너지 정도는 쓰고 운동을 쓰진 않으면은 그것이 먹었던 에너지보다 나갔던 에너지가 적어지면서 결국은 정상 체질에서 부신 피로에서 많은 체질로 됐다가 그 이후로 들어갔던 에너지보다 나가는 에너지 결국 출력 에너지가 적어지면서 살이 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살이 쪄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이렇게 되는데요. 대부분 이런 식으로 당을 충전해서 살이 찌신 분들은 안에 림프 오염이 많이 돼 있다고 설명드렸죠. 가공 첨가물에 의해서 림프가 찌꺼기가 많이 생기고 이 만성 림프 오염이 되면서 몸이 산화되고 탁해집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림프가 오염이 되면 코에서는 비염, 장에서는 장염, 피부에서는 피부염이나 피부 두드러기, 여드름, 질에서는 냉 이런 식으로 살이 찌면서 점점 만성 오염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림프 오염이 많아지면 우리 몸의 의지력이 떨어져서 작심삼일로 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유지가 쉽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시간대가 당을 충전할 때는 금방 써버리기 때문에 규칙성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 써버리고 다시 배고파지면 또다시
또다시 먹게 되고, 그러니까 탄수화물로 에너지를 충전하게 되면 급속 충전받게 되질 않으니까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하루 3끼를 먹지 않고, 어떨 때는 하루 한 끼를 먹었다가 살이 좀 많다고 생각이 되면 그 하루 한 끼 먹었다가, 그러면서 배고파지면 다시 폭식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불규칙적인 식습관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불규칙적인 식습관이 이루어지면은 우리 몸에서는 갑자기 많은 양이 들어와서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엄청 많이 되게 되고, 그러면 인슐린이 분비되었다가 안 분비되었다가 많이 되었다가 이런 게 불규칙적으로 계속 돼버리면 췌장에 엄청난 피로가 생기게 되고, 췌장이 피로가 되면 인슐린 저항이 되면서 고인슐린 혈증, 그리고 고혈당 등 혈관에 많은 압력이 생겨서 혈액이 탁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순환이 더 안 되게 되고, 그러면 더 피곤하게 되고, 그러면 피곤하니까 또 당을 찾게 돼서 또 먹는 거를 찾게 되고, 이러면서 점점 악순환이 되면서 처음에 다이어트를 하려고 했던 것이 계속 불균형을 이룰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왜 살이 찌는가는 우리 몸이 너무 과소비를 하고 그것이 부신의 피로를 일으켜서 그때부터 몸이 에너지가 없는 데에서 탁한 음식, 찌꺼기에 있는 음식을 먹다 보니까 살이 찐 거다. 그런 오염된 음식으로 우리 몸을 채웠기 때문에 만성 오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영양제나 다이어트 식품이나 무엇을 먹어서 다이어트 하기보다 우리 몸에 있는 가공식품 첨가제를 빼서 다이어트라는 것이 제대로 된 다이어트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왜 살이 찐지 원인을 아셨으니까 어떻게 다이어트를 해야 될지를 이제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식품 첨가제가 우리 몸에 잉크라면 우리 몸에 잉크를 계속 붓는 행동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 몸에 탁해졌었기 때문에 이 잉크를 붓는 행동을 멈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은 먹더라도 절대 가공식품 첨가제 아니면 환경 호르몬이 들어가 있는 생수통 등 플라스틱과는 거리가 먼 자연식품을 섭취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가공식품을 배제하고 자연식품, 쉽게 말하면은 야채나 채소, 풀을 하루 3끼로 계속 드셔서 다이어트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다이어트라는 것은 적게 먹어서 다이어트를 한다기보다 좋은 음식을 제때제때 먹어서 다이어트하는 쪽으로 하셔야지 지속 가능하게 꾸준히 할 수가 있지, 하루에 한 끼 드신다든지 간헐적 단식을 한다든지 일찍 먹고 저녁을 안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어느 정도 몇 개월은 10kg든 20kg든 다이어트 성공했다라고 하실 수 있지만 결국 끝나고 나서 폭식이 이루어지고 다시 요요 현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지 지속 가능하냐면은 평생 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섭취는 하루 3끼를 꾸준히 하되 자연식품을 드셔라. 그래서 식물식을 하시고 야채를 드시고 채소를 드셔서 항산화제를 드셔가지고 몸에 있는 림프의 오염, 림프의 찌꺼기를 최대한 태워서 없애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들어갔던 잉크가 몸에 엄청나게 차있기 때문에 아무리 잉크를 더 넣지 않더라도 있던 잉크를 빼야 되겠죠. 그러면 땀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다이어트를 할 때 운동과 식이요법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먹는 것으로만 해서도 요요 현상이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운동요법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땀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땀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헬스나 이런 달리기 이런 것보다는 예를 들면 춤을 춘다든지 아니면 어디 봉사를 가서 연탄을 나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몸을 움직여 가지고 땀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신 이 땀은 안에서 뜨거워져서 밖으로 나가야지 노폐물이 되는 거지, 사우나나 탕에 들어가서 바깥에서 열이 들어가서 억지로 땀구멍을 열면 소중한 전해질이나 미네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에서 몸을 움직여서 땀을 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다이어트는 이미 운동과 식이요법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는 게 사실입니다만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수면요법입니다. 결국 아무리 땀을 빼더라도 이 잉크가 다 나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잉크는 자연 정화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림프 정화고, 림프 정화는 멜라토닌이 만들어주고, 이 멜라토닌이라는 항산화제가 몸에 있는 찌꺼기를 다 태워서 없애주기 때문에 이 멜라토닌이 나오도록 하려면은 낮에 햇빛을 많이 봐서 몸에 있는 세로토닌을 합성을 하고, 그 낮에 세로토닌을 합성했던 것을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서 멜라토닌 많이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결국 운동을 할 때 땀을 뺄 때 낮에 햇빛을 많이 보면서 땀을 내시는 것이 훨씬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고, 그것도 깊은 잠을 자더라도 밤 11시부터 4시 사이가 충분히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지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멜라토닌으로 림프의 찌꺼기도 없애고 내 몸이 안 좋아졌던 곳을 재생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청소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재생을 같이 하셔야지 제대로 된 다이어트가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먹는 것을 자연식으로 드시고 안에 있던 림프 오염을 땀으로 빼고 그리고 일찍 주무셔서 자연 정화를 해야지 몸에 있는 찌꺼기가 하나씩 나가면서 비염도 좋아지고 냉도 사라지고 장도 좋아지고 이런 식으로 만성 오염을 넘은 만성 염증까지 같이 좋아질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식사로 조절하려고 간헐적 단식을 하면 결국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는 에너지가 너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몸은 안 좋아지면서 살은 빠지다가 폭식을 해가지고 몸이 더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전 세계인들이 다이어트를 지금도 시도하고 또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결국은 먹는 것으로만 해결하려는 좀 편안함에서 생긴 것이다. 결국은 움직이면서 땀을 내셔야 되고 먹는 것과 운동뿐만이 아닌 일찍 잠을 잘 주무셔라. 보통은 잠자는 것까지는 소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잠이 다이어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인지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자연과 친하고 식물식을 하시고 일찍 자고 움직이면서 늘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